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북노초를 너무나 궁금해 하시고 꽃이 정말 풍성하게 1년 12달 피려면 꼭 4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4가지를 지키면 꽃을 안 필래야 안 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1년 내에 꽃 펴준 아이잖아. 이 아이가 이게 1년 내에 꽃을 피워줬습니다. 그리고 노지 월동이 안 됩니다 하시거든요. 중부, 서부, 동부 월동이 안 됩니다 하시는데 월동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밖에 노지에서 키우고 싶으면 아이스박스 넣어놓고 키우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되잖아요. 낙엽을 덮어준다든지 신문을 덮어준다든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는 따뜻해서,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 안 하는데 작년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여기 사천에. 그때도 노지 활동 다 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햇빛 나면 또 꽃도 피워주고. 근데 이거는 실내에 있었죠. 이건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실내에서만 키웠습니다. 그 꽃을 보려고 실내에서 이제 온도만 맞으면 1년 12달 동안 꽃을 피워주는 거죠. 이게 그랬거든요. 이게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꽃핀 아이, 계속 꽃 피우고 있는 아이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게 꽃을 1년 동안 꽃을 보려면 4가지가 맞아야 돼요. 4가지를 꼭 지키세요. 그 4가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작은 화분에서 이쪽은 하엽이 없죠. 다 이렇게 따주니까 이 하엽이 없잖아. 하나도 없죠. 깨끗하죠. 아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핀셋으로도 이렇게 따줘야 돼요. 이 안에를 그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요리하면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또 그래서 요렇게. 그럼 물을 어떻게 줍니까? 저는 저면 간수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요렇게 그럼 뿌리 주세요. 이게 제일 간단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뿌리에만. 잎에다가 물이 가면 안 돼요. 꽃이 다 떨어집니다. 요 뿌리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넣을 필요하고요. 그럼 4가지 어떤 그림을 써냐고 해서 그림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하얀색은 꽃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분홍색이 제일 꽃이 크고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와, 얼마나 예쁜지. 이건 제가 그 삽목에서 키운 아이 아닙니까? 삽목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 전에 분갈이 했기 때문에 이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뿌리가 흔들거리도 꽃이 핍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나 잘 됩니다. 이거 말랐죠. 말랐을 때는 물에 적셔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말랐을 때는.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대로 여기 물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들고 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끼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건 이끼 안 덮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노지는 너무 잘 마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분갈이 한지도 이도 얼마 안 돼요. 근데도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고 있죠. 분갈이 하면 꽃을 너무나 잘 피워줍니다. 활짝 이렇게 피우고 있죠. 이거 백삼 북노초를 노지 활동한 아이 좀 보세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새까맣죠. 이렇게 여기도 노지 활동 이대로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거 3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3년째. 너무 작아요. 이게 이렇게 작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게,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핀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이거 보세요. 정말로 환상적이죠.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 있는 게, 여기에 흙이 뭐가 있겠습니까? 돌 들어갔죠. 큰 돌 들어갔죠. 이끼 얹어주고. 이게
밑에 또 이만큼 또 난석 깔았죠. 이게 뭔 흙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3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크는 게 뭐로 갖고 크겠습니까? 그죠? 참 이것도 강인합니다. 중부, 서부, 동부 월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아이스박스에다 넣어놓고 겨울에 낮에는 열어주고 밤에는 덮어주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이게 이제 3년 동안에 이렇게 제가 많이 시집을 보내고 했습니다. 복로초 정말 이쁜 거 많았잖아요. 다 시집을 많이 보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이것도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이게 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나라서는 좀 아쉬운데 이게 세 개가 딱 되면 굉장히 예쁘죠. 이건 키워서 삽목해주면 되고 이렇게 3년 되면 병충해도 강하고 물원병에도 강합니다. 물원병에도 굉장히 물원병에도 강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산석에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약간 빼딱하게 이렇게 심었죠. 이게 3년 된 나이입니다.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보세요. 전부 잎이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특징입니다. 복로초의 특징이 이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안 올라가고 이 밑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새 가지가 나면 새 가지도 밑으로 쳐집니다. 그게 통풍이 안 되는 원인이거든요. 밑으로 다 쳐져 갖고 요래 있는데 이 통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잎을 따줘야 된다는 거. 잎을 저는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잎을 따주거든요. 그래서 잎을 요렇게 따줘야 된다는 거. 따줘서 통풍을 시켜야 된다는 거. 보기에는 멀쩡하죠. 이 안에 보면 깝깝합니다. 이 안에가 깝깝합니다. 더군다나 이 노지는 이랬는데 아파트에서 만약 이런 것도 뭐 안 되죠. 꽃 안 피죠. 절대 꽃 안 피죠. 이렇게 깝깝해가 있는데 어떻게 꽃도 피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통풍을 딱 시켜주세요. 이게 통풍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제일 중요하고, 예, 통풍도 이거는 햇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햇빛입니다. 다 맞아야지만 됩니다. 통풍, 햇볕, 거름, 그다음에 물 그렇게 네 가지가 맞아야지만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고 물은병에도 강하고 이게 다 따주면 이게 안 따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은병이 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많이 피우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저번에 분갈해서 여기 하산석 올려서 이렇게 감았죠. 지금 너무나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꽃이 작아요. 이건 꽃이 좀 빨간색입니다. 꽃이 예뻐요.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꽃이 이건 작아요. 또 이건 좀 작아요. 이거는 크고 분홍색은 크고 그래서 이 짙은 분홍색은 예쁜데 꽃이 작다는 거. 이거는 좀 많이 안 넣어놓은 꽃이죠. 이거는 짙은 색이 예쁘고 흰색도 예쁘고 흰색도 작아요. 꽃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게 좀 이렇게 햇빛을 갑자기 보니까 이게 처지죠. 이게 겨울부터 12월부터 지금까지 실내에서 키웠습니다. 이거를 실내에서 키워서 그래도 이 웃자람이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는 웃자람이 더라고. 여기가 이게 작아요. 이게 목대가 작아요. 이 목대가 작아요. 왜 이렇게 목대가 작냐면 상토 하나도 안 쓰고 그 영양 흙에다가 이렇게 하면 모래 엮고 이렇게 이제 항토 엮고 이렇게 하면은 웃자람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땅땅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뿌리는 튼실한데 여기 목대가 작기 때문에 웃자람이 덜하고 이렇게 이거 잎도 무성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잎도 이제 따주지만은 그래도 이건 많이 안 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햇빛에 보니까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느껴보려고 왜 아파트에서 우리
구독자님 댁에 삼천포 구독자님 댁에는 꽃이 그렇게 잘 피는데 왜 자꾸 꽃이 안 피나 하시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 댁은, 우리 근사님 댁에는 그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예. 그러니까 남양도 아니고 동남이거든요, 동남. 근데도 한 3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옵니다. 근데도 꽃이 너무나 이쁘게 만발해가 있거든요. 웃자라기만 해도, 조금 잎이 조금 웃자라도 꽃이 피는데, 웃자라기만 하고 꽃이 안 핍니다. 이게 잎만 이렇게 늘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그게 이유가 통풍이 안 돼서 그래요. 햇빛하고 통풍이 안 돼서. 그 웃자라다고 해서 또 그름이 뭐 많이 있어서 웃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그름을 제가 여기 들어붙잖아요, 다. 여기 전부 다. 근데도 웃자람이 없잖아요. 그게 또 아파트가 어디 또 남양이냐 동양이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런데 그게 또 환경이 따라서 다릅니다. 달라서 그거를 그런 거를 잘 지켜야 돼요. 일단은 4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웃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꽃이 핀다는 거. 어제 제가 이거를 계속 놔놨다가 그냥 공기도 안 세주고 그냥 그대로 놔놨거든요. 그래도 저희 실내에 3시간 햇빛은 들어옵니다. 3시간 햇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통풍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통풍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꽃대 올라와줘. 여기 요 꽃대 올라와줘. 여기 이제 꽃대 올리기 시작합니다. 통풍을 시켜주면 꽃이 핍니다. 이거는 토분이라서 그렇게 물도 많이 안 줘도 돼요. 물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양은 듬뿍 줍니다. 영양을 듬뿍 주는데도 이게 웃자라지 않잖아요. 계속 영양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꽃피는 아이들은 영양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걸 몰랐죠. 이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하원을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영양이 필요하다는 거. 최고로 필요합니다. 다육이는 영양이 필요 없죠. 다육이는 너무 영양 많이 주면 웃자라서 못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유하려고 한번 저도 느껴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은 반드시 영양을 이렇게 많이 줘도 이 아이가 웃자라지 않는 게, 공기를 많이 좀 해주고 영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 작은 데서, 이건 내가 좀 저번에도 보여드렸고 작년에도 보여드렸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꽃이 1개, 2개, 3개가 피었죠. 이게 무슨 힘으로 이게 이렇게 꽃을 피겠습니까? 이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여러분 맞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겠습니까? 이건 기업인데, 기업 폭로초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여기 심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뭐 톡 떨어져서 화분에 심어놨더니, 아무나 던져놨더니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옮겨 심었거든요.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 이 영양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비로, 이제 노란 알비로 여기다 넣어서 이끼로 묻어주고, 여기도 요거도 알비로입니다. 요거도 알비로고, 요거도 이렇게 해줬고, 이거는 영양으로 진짜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영양을, 어떤 영양을 아파트에서 줘야 되냐고 다 물어보셔요. 저는 노지에다가 주는 게, 이거는 요소피로. 다이소에 가면 요소피로 있고, 농약방에 가면은 딱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소피로. 이거는 제가 뜨리에다가 흩어준 칼슘피로, 예, 칼슘 복합피로입니다. 근데 야채, 과일 이런 데 다 됩니다. 저는 이거를 산 지가 지금 5년 됐는데, 하나 다 쓰고 다시 2번째 샀고, 블루베리에 넣어주려고 이걸 샀거든요. 농협에 다시 가니까 또 이거 없고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그럼 이거를 타서 2리터에다가 물병, 이런 물병, 이런 2리터에다가, 이런 2리터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요거
이 한 숟갈, 요런 한 숟갈을 한 숟갈만 하세요. 요 커피 스푼에 한 스푼만 해서 이렇게 간수해 줘도 되고 물을 부어 줘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전혀 촉발이 안 생기는 요소 비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면은 돼요. 여러 가지 이것도 많이 섞여 있는 비료거든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요소 비료 이거 쓰면 됩니다. 요소 비료 어떤 걸 써야 되냐고 하시는데 이거 요소 비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 숟가락 커피 스푼에 한 스푼 희석해서 흔들어서 그렇게 쓰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방법, 유기농이잖아요. 유박비료가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또 아파트에서는 더 초파리가 생긴다 하니까 저는 우리 실내에서 이거를 줬거든요. 이런 아이들 다 줬거든요. 실내에서도 이거를 저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웬만하면 창문을 열어줍니다. 오전에 1시간씩, 오후에 1시간씩 열어줍니다. 저는 내가 요즘 바빠서 농약방에 가지를 못하는데 유박비료 어떤 걸 하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제발 여러분 아무거나 됩니다. 요런 거 동글동글한 거 있어요. 이거는 길쭉하고 요거는 이렇게 길쭉해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거 동글한 거 있는데 그냥 그걸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 농약방에서 하초에 줄 겁니다 하면 유기농 주세요 하면 그 유박비료 주세요 하면은 그냥 알아서 주십니다. 그냥 그 믿고 똑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저번에 똑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씀 몇 번이나 드리는데도 똑같은 게 없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시는데 요소 비료도 뭐 아무거나 써도 되고 유박 비료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예, 똑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약방에서 권하는 거 쓰세요. 유박 비료를 쓰시려면 아파트에서 여기 커피숍에 여기 커피 스푼에 2스푼 넣어서 이제 깔아앉혀서 뜨는 물 밑에 거는 이제 그러면 버리시고 뭐 뜨는 것만 해서 깔아앉혀서 그 맑은 물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해서 이렇게 간수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수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다가 부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주시고 저는 또 어떤 걸 쓰냐면 이거 비타 500도 저번에 제가 또 이런 게 좋다 그랬죠. 비타 500 이거랑 요거 액비 이런 거는 또 아무 데나 가면 있습니다. 다이소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거 반입니다. 이거 반을 여기다가 탔습니다. 이거는 요거 탄 물이고요. 지금 현재 요 물에다가 2리터 물에다가 탔습니다. 2리터 물에다가 타고 요게 로얄 비타민 비타 500을 여기 두 뚜껑을 여기 부어서 액비랑 같이 희석해서 흔들어 희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면 간수해 줍니다. 이렇게 간수해 줍니다. 그럼 뭐 하루 간수하고 3일 물 빼고 하루 간수하고 3일 물 빼고 계속 저는 그래 하거든요. 계속 그래 합니다. 이거는 계속 그래 왔어요. 이것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이것만 해서 했는데 이거 반 넣고 여기 이제 여기다 썼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또 절대로 한 가지만 비료 주면 안 돼요. 비료도 다양하게 사람도 우리가 12가지 최소한 12가지는 영양을 먹어야 매일 한 끼에 영양이 충분히 되는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절대로 주면 안 되고 다양하게 영양을 주세요. 뭐 일주일에 2번씩 이거 줬다가 비타 500 그 물 줬다가 유박비료 물 줬다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좀 자꾸 처지고 있어요. 지금 자꾸 처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놓기는 이게 쭉 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잘 되고 4가지를 지키시면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줍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칼슘, 요소피로, 유박피로 뭐 그런 거 다 똑같으니까 아파트는 저 베란다에서는 조금 그렇죠. 뭐 노지에서는 아무거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해서 희석을 시켜서 물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 또 물을 주실 때는 잎이 처질 때 듬뿍 주세요. 잎이 처질 때 듬뿍 주시고 어떤 분도 이러세요. 내가 청아지 손이 그것도 올렸더니 청아지 손이가 꽃이 안 피는데 비닐로 씌울까요? 내가 웃었습니다. 청아지 손이 꽃이 안 피는데 비닐을 씌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북노초 올렸을 때 그때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북노초 비닐을 씌우세요 했더니 이불로 덮었다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 채널에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거와 똑같아요. 비닐을 씌우면은 통풍이 안 돼서 더 안 되죠. 통풍이 중요한데 청아지손이도 통풍이 중요한데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꼭 필요한 거 4가지 지키면 풍성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예, 햇볕, 그 다음에 통풍, 물, 영양 이렇게 4가지를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꼭 그러면 풍성하게 꽃을 보실 거예요. 오늘은 그 궁금한 거 모든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모아서 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활짝 웃는 날 되세요.